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예, S&P가 세계적인 신용기관, 맞습니다. 신용평가기관 네. 아닙니까? S&P가 LG전자의 그 신용 등급을 상향시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세계 3대 신용평가사입니다. 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LG전자의 신용 등급을 상향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뉴스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신용 등급을 상향했습니까? 예, 기존엔 BBB였는데 BBB? BBB 플러스를 상향했다고 이제 S&P가 이제 밝혔습니다. 그 밝힌 이유는 무엇이냐? LG전자가 사실 주력 산업이 가전 아닙니까? 가전 분야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많은 그 캐시플로우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LG전자가 지분 38%를 갖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그러면 이제 그 정도도 38% 유효한 수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분 평가익을 받게 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양대 축으로 말미암아서 LG전자의 재무 건전성이 올라가니까 신용평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이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주가를 갖다가 그 기준으로 삼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평가에서는 매출, 그다음에 재무 건전성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것점에서 LG전자의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신용 등급을 상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전장 사업도 최근에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야심차게 밀고 있던 전장 사업이 이제 꽃을 피우면서 심지어 이제 S&P가 이제 밝힌 부분을 보면은 매출에 대한 수주 잔고가 무려 100조 원에 달한다. 100조 원이면 사실은 LG전자가 이제는 전장기업을 변신하는데 어떤 축을 갖다 이미 선을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이제는 가전, 냉장고, TV 만드는 것도 여전히 주력 사업에서 캐시플로우를 창출하고 있지만 이 전장 사업 부에서도 그 수주장급 100조 원이나 큰 기업이라 볼 수 있죠. 이 점에서 사실은 LG전자가 큰 꽃을 피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LG전자가 재무 건전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신용등급이 상향하면은 신용등급이 상향했을 때 가장 누리는 효과가 무엇이냐?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당연히 회사채에 대한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렇죠. 금리만 낮아져도 LG전자 입장에서는 앉아서 짭짤한 수익을 갖다 맛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성장 동력은 이었고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면요. 나 로봇주야? 라고 질문합니다. LG전자가 최근에는 시장에서 로봇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주가라는 건 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회사가 내년, 내후년에 얼마나 매출이 좋아지냐, 얼마나 영업이 좋아지냐가 있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PER 1배인 기업들이 허다합니다. 이 1배인데 왜 주가 안 올라가느냐? 의아하게 여기실 필요 없어요. 그것이 주식입니다. PER이 1배이지만 내년에 PER이 30배나 PER이 40배여도 내년에 매출이 성장동이 30%, 40% 된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LG전자는 주가가 그전에 잘 안 올라갔다가 최근에 피지컬 AI에 대해서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피지컬 AI 관절에 심어야 될 액추에이터를 LG전자가 또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LG전자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LG전자가 지난 1개월 수익률 그 화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개월 수익률이 무려 174%입니다. 엄청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심지어 5거래일로 그 국한시킨다면 5거래일 수익률이 무려 67% 됩니까? 만약에 젠슨왕이 방한을 하는데 구강모 회장을 방한할 거라고 미리 점치신 분들 계시다면 5거래일만 갖고 주가 수익률이 무려 10% 수익률 거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로봇으로 인식을 하면서 LG전자가 주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참 안 갔는데 이게 물려 계셨던 분들은 참 반가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LG전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결국 이게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성장 동력으로 점쳐지기 때문에 LG전자가 주가 올라갔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성장 동력원이 LG전자가 없었는데 과거 2000년만 해도 LG그룹의 성장 동력원이 무엇이었냐? 반도체였습니다. LG 반도체가 있었죠. LG 반도체 있었는데 그때 이제 IMF 터진 직후에 우리나라가 너무 반도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가 있고 현대전자가 있고 LG전자도 반도체를 하니까 LG그룹의 반도체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LG의 그룹의 반도체 갖다가 현대그룹에 넘겨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거기에 반발을 했죠, 당시에. 어쨌건 LG그룹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없어져서 지금 보니까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 LG 반도체를 인수한 것이 지금의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SK그룹의 엄청난 성장 동력은 캐시플로우를 하고 있는데 LG그룹 입장에서 2천만 회고하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AI라는 성장 동력원의 LG그룹이 반도체가 없어서 아쉽지만 이제 로봇이라는 피지컬 AI라는 로봇 분야에서 액추에이터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갖고 간다면 LG그룹 입장이나 LG전자 입장에서는 반도체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네.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LG전자가 이제 로봇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선 약간 좀 반신반의했었어요. 예, 그렇죠. 뭐 갑자기 예. 로봇 시장 막 이랬는데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LG전자가 뭐 해결
기술의 문제들, 지금 이제 이게 로봇주로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하나씩 없애야 될 텐데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LG전자가 로봇을 할 때 약간 의아하면서 야 또 한 번 그냥 레토릭을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맞아요. 예. LG전자 입장에서는 할 만한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액추에이터라는 게 바꿔야 하는 게 뭐냐 모터거든요. 근데 모터는 LG전자의 강점입니다. 모터가 어디 들어가느냐? 냉장고에도 들어가고 에어컨에 들어가고 모터를 수십 년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액추에이터 로봇으로 전향하는 데는 우리가 다른 데보다 못지않다. 그리고 LG전자가 그 사실은 품질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겠지만 혼수를 갖다 마련할 때 삼성보다는 LG전자 냉장고나 LG전자 에어컨을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전에 있어서는 강자였다. 강자였던 핵심이었던 모터를 기반으로 해서 액추에이터로 돌아섰기 때문에 LG전자 할만했다 볼 수가 있고 할만해서 주가가 많이 반영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젠슨왕이 방한해서 구광무 회장을 만난다는 것도 아닙니까? 이 점은 좋은데 그 약점은 무엇이냐? 소프트웨어는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약점이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모든 산업에 걸친 약점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약점이다 근데 보니까 지금 좀 따라잡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차라리 액추에이터에 대한 강점, 하드웨어 강점을 갖다가 피지컬 AI, 엔비디아한테 그 GPU를 많이 받아서 이걸 강화하는 방식이 있고 야 언제까지 우리 소프트웨어 약점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도 이제 투자한다 이런 두 가지의 전망이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LG그룹이 심도 깊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갖고 하드웨어의 강점을 갖다가 더 부각시킬 것이냐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투자할 것이냐는 LG그룹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